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속중개와 일반중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중개 형태는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이런 물건을 팔아주세요, 아니면 세를 놔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한 군데 업소만 가지 않고 집 앞에 여러 군데가 있다면 몇 군데를 다 들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식으로 의뢰가 되는 형태, 2개 이상의 중개업소에 의뢰가 되는 형태를 일반적인 중개, 일반중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군데 업소, 중개업소만 집어서 그 업소에만 의뢰가 되는 형태를 전속중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속중개, 한 군데 업소만 의뢰를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한두 군데 더 의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 군데 업소와 중개 의뢰가 되더라도 전속중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는 전속중개 계약서를 서로 간에 의뢰인과 중개업소 간에 작성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속중개는 서로 간에 이제 1대1로 중개 의뢰를 한 상태이고 중개 의뢰를 받은 상태인데, 위약을 했을 경우,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서로 간에 전속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까지 가야지만 옳게 되어 있는 전속중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전속중개 계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개에 있어서. 어떤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하더라도 당신에게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업소에만 부탁을 할게요 하고서도 그것이 나중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근거를 따질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은밀한 형태의 전속중개 계약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 계약서가 작성되는 완전한 전속중개 계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인 간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건물을 아니면 큰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 형태라면 전속중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중개가 보통이겠습니다. 전속중개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독점적인 중개를 하게 되니까 대부분 유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중개로 갈 것이냐 전속중개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속중개를 하자면 한 군데 중개업소만 상대를 하게 되니까 귀찮지가 않고, 그리고 전속중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중개업소로부터 그때그때 정해진 시간에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 그런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면 전속중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뢰하는 물건이 독보적이라든지 시장 우위에 있는 물건이라면 전속중개의 형태가 편합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인이 생각, 어떤 신념이 확고하여서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면 전속중개 형태가 훨씬 편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저 땅을 평당 5천만 원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든지, 저 건물은 무조건 50억 이상을 받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고하게 신념이 있다면 전속중개의 형태가 훨씬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격으로 내놓더라도 사려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면 전속중개의 형태가 훨씬 편하겠죠. 한 군데의 부동산만 상대를 하면 되고, 그런데 그 반대로 시장 우위에 있지 않고 시장에서 평범한 물건이고 가격도 그렇게 좋은 가격이 아니라면 전속중개만 했을 경우에는 전속중개 의뢰를 받았는 부동산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개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가 낫고, 일반적인 중개는 여러 군데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의 형태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속중개와 일반중개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전속중개 계약을 하였는데 전속중개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었고, 중개업자는 나중에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수수료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전속중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였다면 그 계약 기간 중에 다른 데서 계약을 했다면 전속중개 계약을 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이었다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것이 맞겠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게 된 당사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하였다면 그때는 50%로 위약금이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 외에는 약정한 금액을 다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을 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되고 계약기간 중에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와 계약을 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어떤 중개업소가 전속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계약서를 3개월 만에 폐기를 하였답니다. 그 중개업소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중개업소와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쌓인 것 같습니다. 전속중개를 한 중개업소에서는 전속중개 계약서를 3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폐기를 했다면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닌데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질문으로 전속중개 계약을 한 중개업소인데 중개의뢰인이 전속계약 기간 중에 다른 곳과 다른 중개업소와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재산에 대해서 아니면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중개의뢰인이 말하자면 배신을 하여 버렸네요. 그런데 이제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 계약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 옳은 전속중개 계약이라면 청구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구두계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청구하는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 계약을 하신다면 전속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속중개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책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법정수수료 내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업법에는 법정수수료 이상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여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어떤 중개업소에서 그 중개업소와 전속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짜고짜 계약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 계약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전속중개 계약이 자동갱신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동갱신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전속중개 계약이 자동갱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속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다른 중개업소와 계약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 중개업자가 우기고 있는 거네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속중개와 일반중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속중개는 한 군데의 중개업소만 집어서 그쪽과 이제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약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간에 다른 업소와 계약을 한다면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의 범위는 약정된 그 정도인데 본인이 직접 찾았는 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 중이라면 50%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 계약을 할 경우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전속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리한 경우는 시장 우위에 있는 물건을 의뢰를 할 경우 아니면 본인의 신념이 확고한 경우 아니면 중개업소가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클 경우에 의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속중개와 일반중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다른 것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